1950년 12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평양을 탈출하는 피난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삼엄한 길 위에서 당대 최고의 천재 외과 의사였던 한 남자가 가족과 생이별을 합니다. 차창 밖으로 멀어지는 아내와 5 아이들의 모습. 그것이 그의 기억 속에 남은 가족의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을 핍박과 가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한국의 슈바이처라 부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바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장기려 박사의 숨겨진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장기려는 일제강점기 시절 가장 학비가 쌌던 경성의학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원래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의대에 진학하며 그는 신 앞에 한 가지 맹세를 합니다. 의사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바치겠다. 그는 천재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맹장염 세균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940년에는 국내 최초로 간암 절제 수술에 성공하며 의학계의 전설이 됩니다. 북한 김일성 의과대학 교수 시절 그는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최고의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는 언제나 비어 있었습니다. 월급의 대부분을 가난한 환자들의 약값으로 전부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장기려 박사는 홀로 부산에 내려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가난과 전염병에 신음하는 수십만 명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는 영도의 한 버려진 땅에 군용 천막 3동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병원이라는 무료 진료소를 엽니다. 수술 침대 하나 없어 나무 판자에 다리를 붙여 수술대를 만들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학생들이 촛불과 손전등을 비추며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하루에만 200명이 넘는 환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동상과 영양실조로 다 죽어가는 환자 앞에서도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달렸으니 나는 내 할 도리를 다한다. 그렇게 메스를 잡았고 천막병원에서는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기려 박사의 의술 밑바닥에는 절절한 사랑과 정직함이 있었습니다. 한 화상 환자가 온몸이 숯덩이가 되어 실려왔을 때였습니다. 외국인 의사마저 가망이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장 박사는 생각했습니다. 환자가 내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매일 붕대를 감고 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수술 중 실수로 환자의 척추신경을 건드려 환자가 전신마비가 된 사고였습니다. 당시의 건이라면 적당히 둘러대며 책임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환자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그는 사죄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난했던 그 환자에게 사비로 방을 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생활비를 대주며 끝까지 책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병원이 점차 종합병원의 규모로 커진 뒤에도 그의 바보 같은 행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가난한 농부가 큰 수술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수술비와 입원비가 없어서 퇴원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정을 안 장기려 박사는 깊은 밤 그 농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손에 몇 푼의 돈을 쥐어져주며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밤에 병원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 간호사들 몰래 빨리 도망치시오. 병원 원장이 직접 환자의 야반도주를 도운 것입니다. 이 소문이 나자 돈이 있으면서도 없다고 속이는 사기꾼들이 찾아왔습니다. 장 박사는 알고도 속아주었습니다. 속이는 사람보다 속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한 그 사람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이다. 1960년대 대한민국에는 의료보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맹장염 수술 한 번에 전 재산을 날리고 집안이 파탄나는 서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이 비극을 막기 위해 1968년 국내 최초의 사설 의료보험을 설립합니다. 이름하여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이었습니다. 당시 담배 한 갑에 8원 하던 시절 한 달 회비는 고작 60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아냥거렸습니다. 푼돈 모아 뭘 하겠냐? 사기치지 말라. 실제로 초기에는 매달 수백만 원의 적자가 났습니다. 장 박사는 복음병원의 수익으로 그 적자를 메우며 버텼습니다. 이 바보 같은 뚝심이 미랄이 되었습니다. 가입자는 10,000명에서 다시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1989년 대한민국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평생 수많은 사람을 살리고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닦은 사람,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까지 수상한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노년은 풍요로웠을까요? 놀랍게도 장기려 박사는 평생 집 한 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살았던 곳은 보금병원 옥상에 마련된 24평짜리 작은 옥탑방이 전부였습니다. 큰 상을 받으며 생긴 상금은 그 자리에서 병원 장비를 사거나 가난한 이들에게 기부했습니다. 주변에서는 혼자 사는 그가 안타까워 재혼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차후에 발견된 그의 재산은 낡은 의사 가운과 손때 묻은 청진기, 그리고 몇십만 원이 든 통장이 전부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는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갈아놓으며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한에서 가난한 이웃들을 정성껏 도우면 북에 남겨진 내 아내와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내고 있을 것이다. 가족을 향한 애끓는 그리움을 온 세상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켰던 의사였습니다. 1995년 크리스마스, 그는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익과 효율만을 따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떠난 참된 의사. 장기려 박사의 삶은 우리 가슴 속에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오늘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와 교육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며, 지금까지 영상이 가슴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